네, 저는 이제 오늘 사업 설명을 맡았고요. 정말 이렇게 서서 하는 사업 설명은 좀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아니, 부담은 되고 떨리긴 하죠. 근데 좀 저는 이렇게 1대1로 좀 말을 좀 어버버버 해가지고 아마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를 여기에 다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쉐어 더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의 이제 아메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가족이에요. 자,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아직 36살 꽃다운 나이, 이제 6월달로 하면은 뭐 이제 35이겠죠? 그래서 35살이 꽃다운 나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7살이랑 5살의 아이가 있고요. 사랑스러운 와이프고 굉장히 사랑받는 와이프예요. 그리고 전 병원 행정 업무를 했어요. 병원 행정 업무를 10여 년 넘게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이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지금은 현재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로 있고요. 여기 이제 남편의 완벽한 도움을 써놨는데 어제 남편이 한번 PPT를 검토를 하다가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잘 썼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아메이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남편이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나빴었고 왜 나는 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알아듣고 나한테 하라고 하냐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정말 알아듣고 저한테 완벽하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핀업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스폰서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모습이 있고 요즘 보면 이렇게 MBTI 쓰더라고요. 다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ESFP처럼 보이시나요? 네, 저 굉장히 외향적인데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는 ESFP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보기만 해도 너무 저는 하늘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요. 바다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꿈이 있으신가요? 다들 여기에 오신 분들 스폰서님한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기는 꿈이 뭐야?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없어요. 내가 또 질문할까 봐 아무도 손을 안 대시네.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만나면서 저희 성지연 스폰서님이 저한테 정말 아무렇지 않게 툭 던졌어요. 언니 근데 언니는 꿈이 뭐예요? 라고 딱 물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만삭이거나 아니면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막 그렇게 저희 스폰서님이랑 막 친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뜸 꿈을 물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창피함이 그래 내가 언제 꿈을 꾸고 있었지? 그래 지금까지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려고 나의 장래희망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딱 스쳤는데 막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진짜 집에 와서 남편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꿈이 뭐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드림빌딩을 쓰잖아요. 드림빌딩을 스포너님이랑 저랑 이제 남편이랑 셋이 쓰는데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오열을 하면서 울어요. 왜 울었냐면요. 정말 남편의 좀 약간 자기만 아는 성향이랄까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쓰잖아요. 저희 3가지를 썼는데 저는 다 좀 되게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나는 돈 벌면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 도련님이랑 동생한테 멋진 선물해주기, 그리고 아이들 유학 보내기. 그래서 갖고 싶은 걸 쓰라는데 갖고 싶은 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쓰라니까 그냥 샤넬백 하나 정도만 써볼까 그냥 샤넬백 써 이렇게 갖기 했는데 제가 울었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저희 남편이 거기서 갖고 싶은 거에 저희 남편은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닌텐도 프로 사기, 플스5 프로 사기, 정말 지금도 당장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건데 그 가장이라는 무게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절제하고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 포인트에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앞서서 이 사진을 넣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의 꿈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곰곰이 이제 쓰다 보니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가 친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서 두 부모님한테 웨딩 스냅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
해외 여행에서 이러한 비치에서 정말 그 노년의 그러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이런 곳에서 입으시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저의 이제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소소한 것, 아까 저희 남편이 갖고 싶은 닌텐도 플스5 뭐 이런 거 이렇게 소소한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선택한 아메이라면은 가족을 위한 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자, 꿈이 있는데 저희에겐 현실이 어때요? 직장인들 조기 은퇴 원하지만 현실은 너무 적은 월급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월급으로도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파이어족 생활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핑크 색깔이 보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봤을 때 3, 40대 비중이 굉장히 커요. 3, 40대 비중이 파이어족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리서치 조사에서 나왔었고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48%로 좀 가능하다라는 퍼센테이지도 조금 높은 게 나왔고 또 다른 거 이거는 조금 기사를 보면 좀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안정적인 직장 찾으려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분들이 좀 이제 여기 아메이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꿈을 찾는 일을 하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괜찮은 데 들어갔으면 하겠다 하는데 9급 공무원에 합격한 김모 씨 월급 190만 원. 내 집 마련이 가당키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김 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다. 그쵸.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융 외화 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금리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그렇긴 한데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대요. 그래서 급여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비하는 그런 실질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이 늘어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30들도 계시지만 40, 50, 60도 계시잖아요. 자, 연금 하면 이제 아마 MZ 세대들이 굉장히 지금 막 불을 켜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연금 2055년이면 바닥이 난대요. 30년 정도 남았죠. 30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연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은근 있으세요. 은근이 아니라 많으실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냈었던 것들에 대한 거를 나라에서 그렇게 개혁적으로 연금으로 막 뭔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처럼 노후 대책을 나라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2055년에는 우리가 연금이 바닥나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만큼 인구 출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갈수록 늘어. 왜? 왜 빨리 조기 수령해요? 차라리 젊을 때 쓰고 말지. 어차피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연금 빨리빨리 땡겨서 받아 쓰자. 이런 마인드로 굉장히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을 보자면 2012년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도 진짜 이런 걸 못해요. SNS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을 하게 됐는데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데려간 직원 수가 13명밖에 되지 않아요. 13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13명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매출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 원. 13명의 직원을 가지고 10조 원의 경제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 중에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들이 많아요. 식당 주임, 부동산 중개인,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다 어플로 다 하잖아요. 뭐죠? 뭐 어플로 막 하던데. 어플로도 하고 의사, 판사, 변호사, 방송 엔지니어, 보험업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직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저는 7세랑 5세의 아이를 둔 엄마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견문을 넓혀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직업의 범위 내에서도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시대에서는 이런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LA 타임즈 로봇, 요즘에 지금 뉴스 틀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뭐야, 이렇게 로봇가 캡슐 커피 이렇게 타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로봇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LA에서 그 지진 발생 1분 만에 완벽한 문장으로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분 만에 전 세계에 속보를 냈대요. 그럼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맨날 노트북 이렇게 들고 앉아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막 이게 마이크 대고 하는데, 그런 일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스시 최고의 장인 가게에 로봇을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1시간에 스시 3,500개를 만들어서 한 개에 700원짜리 스시를 100엔에 파는, 저희 같은 관광객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죠. 정말 장인 가게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음식을 맛본다면.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우리 남편의 직업,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요. 제가 아메이를 선택을 했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남편이랑 잘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저만 화를 내요. 뭔지 아시죠? 저희 남편은 굉장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고, 아까 사진 보셨죠?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저를 굉장히 잘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혼 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요, 오빠, 우리가 이제 애를 낳고 결혼도 하고 할 거잖아. 아니,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는데 애가 출산이 됐어. 근데 애가 유학을 가겠대. 예체능을 하겠대. 오빠, 근데 우리가 버는 돈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딱 현실적인 게 딱 왔었어요. 신혼 때 왔었고,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병원에서는 직종이 거의 90%가 여성이에요. 남성 직원은 어디에 있어요? 시설팀, 보안팀, 뭐 아니면은 방사선팀, 물리치료.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이 있는데, 그 여성의 직원들을 본다면 자기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는 모습들도 보죠. 그런 태움이나 간호사들의 태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팀장이라는 직책에 앉아 있고는 있지만 내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았을 때는 6개월 만에 복직을 해요. 6개월 만에 복직을 하고, 저는 출산휴가도 애 낳기 이틀 전까지 만삭인 배를 들고, 애도 되게 크게 낳았어요. 4.4kg로 자연분만으로 낳았거든요. 자연분만으로 4.4kg를,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만한 배를 들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병원에서도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임신했다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싫어서, 너가 팀장이라고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막 과장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진짜 막 이러고 막 자꾸 뛰어다녔거든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 6개월 만에 복직을 했을 때, 그때는 다행히 제 자리가 있었어요. 다행히 제 자리가 다시 원래 있었던 팀장이라는 직책에 가게 되었는데,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조금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사도 있었고, 그래서 자존심 좀 상해서 내가 그럼 관둘게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관두긴 했는데, 그러한 되게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컸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태어나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소득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은 굉장히, 미영아 우리 지금 굉장히 행복하잖아,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너무 이 현실에 대만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얘가 유학을 간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장 불리기도 오빠 한계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방법과 수단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과 수단을 몰랐기 때문에, 나 그러면 내 친구 가게 하는 애 가서 투잡으로 거기 가서 가게 배울까? 정말 제가 원하는 답변 1도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싸운 게 아니라 계속 저의 화만 돋구는 대화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소득, 정말 인세 소득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산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평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부를 창출하고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자산을 제가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자산의 개념도 모르면서 노동소득이랑 인세소득의 개념을 여기에 와서 알게 됐는데 그러한 소득의 개념도 모르면서 제가 그걸 원했고 있었고요.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이에요. 다들 보신 것처럼 저랑 저희 남편은 인플로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월급 생활만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면은 내가 투잡으로 그럼 가게를 할까? 그래서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의 시간조차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내 하루의 매출은 끝인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직 신혼이고 좋아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아메이를 선택을 한 게 이러한 수입의 속성을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을 정말 회사가 가지고 있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는 그런 점주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플랫폼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아메이 사업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했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 우리가 다 이용하죠. 다들 뭐 오늘도 저녁 뭐 먹을까? 야, 더운데 시켜 먹자. 그럼 다들 배민 키지 않아요? 그럼 단순 소비를 하는 우리는 소비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 이런 분들은 그럼 배달 시켜 먹는데 열심히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 근데 우리 같이 아메이의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활용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들 생필품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세요? 맞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 화면에 나 1+1. 저도 1+1 굉장히 좋아했어요. 1+1 좋아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에 친환경 단어만 써 있으면 이거 좋은 거구나.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에 꽂혀서 그냥 물건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 비교해가지고 제일 싼 거. 심지어 아이들 키울 때는요. 어떤 엄마들도 있냐면요. 기저귀 장당 가격까지 다 따져가면서 사시는 엄마들도 있고요. 진짜 물티슈 평당이 뭐 몇 그램에 뭐 얼마인지 저 진짜 그렇게 피곤하게 못 살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정말 질 좋은 품질을 고민 1도 없이 그냥 어플에서 그냥 주문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필품을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미 뭐 답은 다 보여드렸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피존 8,400원이라고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1,500원이라고 있는 김수현이 있는 피존. 금액을 보세요. 김수현이 없는 거는 4리터에 8,400원이에요. 근데 김수현이 있는 거는 심지어 아니야. 3.5리터에 1,500원이에요. 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게 기사에도 나왔었던 내용 중에 이 말이 조금 저는 기분 나빴어요. 피존이 사과 한마디 없이 광고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데에는 제품의 메인 타겟층인 주부들이 해당 이슈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청부, 폭행, 금품, 로비, 탈세 등 피존이 그러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김수현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 김수현 하나만 보고 사니까. 심지어 이게 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주부라고 써나? 내가 주부라서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주부들이 해당 이슈에 크게 민감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금액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생산자가 있어요. 아메이도 물론 생산자가 있죠.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일어나고 총판 도매 소매에 의해서 소비자가 가져가게 됐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판 도매 소매가 없어지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4차 혁명에서 없어지는 직업군 나왔지만 이미 총판 도매 소매는 굉장히 많이 없어진 직업군 중에 또 하나기도 하죠. 그리고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쇼핑이
그것들을 모두 다 장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산자예요. 생산자인데 그 위에 총판도매 소매 대형마트가 하는 것랑은 조금은 다른 게 35%의 캐시백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가 자체의 제품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질 좋은 제품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아까 우리가 데몬 다 보셨잖아요. 데몬 다 보신 것처럼 정말 좋은 제품들, 정말 좋은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손에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 마트에 가서 그냥 소비가 지출이 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소비가 돼서 지출이 돼서 결국엔 다시 나에게 캐시백이 돌아오는 수익이 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기회라고 불리우는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저희의 창업자분들과 2세 창업자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 저는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창업 이념이랑 자유, 희망, 보상,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웃었어요, 그냥. 그런 기업이 어딨어, 솔직히. 막 진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뭐 저는 어쨌든 총무인사팀에 있었다 보니까 다른 이제 회사들, 다른 이제 병원들에 대한 거기에 기업 가치, 기업 이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봐요. 많이 보는데 이러한 기업 이념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여기서 저 안티 아메이였다고 말씀드렸죠? 저 안티 아메이였어요.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말이나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리치 디보스가 책을 만드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너그러이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경험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이 준 것의 몇 배를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도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조금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소비자 만나고 뭐 파트너 만나고 했을 때 진짜 열받고 얘가 도대체 내 말귀를 왜 못 알아듣냐, 내가 언제까지 호두파이를 구워서 너를 갖다 주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술빵은 또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 돌려준대요. 정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있고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른 회사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한국에는 5가지 제품으로 시작이 돼서 1991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약 2,0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들 중에 아까 보셨던 게 아메이 홈에 대해서 보셨죠.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마레모의 더블엑스, 진짜 더블엑스는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정말 너무나 피부에 광이 날 수 있게 만들어준 아티스트리, 그다음에 새집걸로 두 집 쓰는 치아, 그 다음에 GNH, 아토피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호전된다는 GNH도 있고, 세티니크 진짜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 정말 미용실에서 쓸 수 있을 법한, 그리고 뭐 베르가닉, 세계 판매 1위 청정기, 정수기, 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메이 혜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이 많은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무 판매량이 없어요. 그리고 회원가입비도 무료예요. 제가 의무 판매량 없으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솔직히 안티 아메이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다른 다단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자꾸 뭐 남편이랑 신혼 초에 싸웠었던 게, 오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랬을 때,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병점에서 부천까지 왕복 4시간 이상의 거리를 임신한 상태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 병원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처음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첫째는 어머님한테 있고, 와 나만의 시간이구나 막 이랬는데 그게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시간이 너무 허비하긴 아깝고 해서 직장인 부업, 직장인 투잡 엄청 그 초록창에다가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뭐 카카오톡 오픈을 하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말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는 회원가입비도 물론 있고요. 한 달에 거기는 제품 한 6개 팔거든요. 6개 파는데 35만 원 이상인가를 사야 돼요. 그래야 회원의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몰랐고 이런 것들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SNS 못한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그때 만들었어요. 오빠 이거 오픈 계정을 만들어야 내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래? 막 하면서 오빠 인스타그램 어떻게 만들어? 이러면서 막 하면서 정말 인스타에서 홍보하는 거에 현혹이 돼서 제가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 한 6개월인가 했어요. 6개월인가 하면서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오빠의 드림카는 뭐야? 오빠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다가 아메이에 대한 수입 구조를 들으니 이게 왜 아메이가 굉장히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왜 당연히 의무 판매량이 다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100% 고객 만족제도. 이거는 너무 정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캐시백 지급, 그다음에 무자본 무점포 사업, 무점포 사업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치약이에요. 치약은 6,800원으로 이제 지금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빨간 색깔 PV랑 BV가 있어요. P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포인트 점수를 매겨주는 거. BV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보너스 점수를 매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저 진짜 못해서 그래요. 진짜 못해서 다들 처음 듣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당 20만 포인트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여기에 코앞 보너스라는 여기에서 이제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BB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보너스를 보너스를 결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배를 같이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는 우리가 1,200원이라는 캐시백을 우리 통장에 찍히게 되고요. 내가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 3명한테 알렸고 저는 내 위에 스폰서한테 받게 됐죠. 빨리빨리 넘길게. 이게 아니었구나. 스폰서한테 받게 됐죠. 근데 아메이는 정말 정직한 회사라고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밑에서부터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님이랑 진짜 로스맵 펴놓고 캐시백 계산 다 해봤어요. 진짜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내 윗사람이 누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정말 캐시백 계산을 다 해봤는데 밑에서부터 다 빼주고 차근차근 다 빼고 난 거를 제가 가져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친구 3명한테 소개를 시켰고 내 위에 스폰서가 1명 있기 때문에 총 5명이 되었어요. 5명이 돼서 S의 그룹을 본다면 이게 되게 빨리 넘어가네. S의 그룹을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6만이 되었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아래부터 다 빼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U의 그룹을 빼줘야 돼요. U의 그룹을 빼줘야 돼서 48,000원을 빼주게 되면 1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U 같은 경우에는 ABC 거를 전부 다 빼줘야겠죠. 그래서 ABC 거를 전부 다 빼주게 되면 3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아까 ABC는 앞서서 계산한 것처럼 1,200원이라는 돈. 그래서 아까 1.7배를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U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는 S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맵을 펴보고 다 계산을 했었던 이유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먼저 가입을 했고 당연히 나의 그 하위 그룹이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정말 청렴한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준다. U가 3명한테 알렸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S는 저한테 1명한테밖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보상만큼에 대한 그 노력 가치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U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폰서가 없더라도 굉장히 보너스는 무관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다들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하품하기 시작했어. 다 보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명한테 알렸는데 이 3명한테 알렸을 때 다른 친구들도 뭐야 이래가지고 6명한테 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6명한테 알렸을 때 나를 포함해서 총 7명이라서 여기에 이제 9%에 해당이 돼서 12만 6천 원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다 빼주게 되니까 저는 15만 3천 원이라는 캐시백을 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 친구한테 알렸고 친구가 또 다른 친구 3명한테 알렸다라고 했을 때 이 나에 대한 그룹은 총 25명이라서 500만에 대한 포인트를 전부 다 모았는데 거기에 다 빼줄 거 빼주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캐시백은 78만 5,400원이었거든요. 5,400원인데 코로나 때 브론즈 인센티브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솔직히 돈도 안 되고 내가 언제까지 호두 파이를 구워야 찹쌀 파이를 구워야 되고 보리술빵을 구워야 되고 뭐 하는데 아메이가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 정말 초기에 힘드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브론즈 인센티브라고 해서 30%를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는 것도 1.7배 하기 전이 아닌 후 정말 내가 받는 캐시백의 30%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포너님이 저한테 언니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소소했어요. 한 30에서 50? 30에서 50이었는데 진짜 브론즈 인센티브에 대한 이 금액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나 좋은 금액이고 너무나 큰 금액이더라고요. 정말 가게에도 굉장히 많은 큰 보탬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좋은 제품을 친구들한테 알렸고 가족들한테 알렸을 뿐인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의 추가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봤을 땐 총 79명이 되었고 1580만이라는 포인트가 모였었을 때는 결국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45만 8,200원.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브론즈 인센티브 30% 해주고 또 다른 퍼센테이지에 대한 업차지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가는 건 400만 원. 4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웬만한 대기업에서의 한 차장 정도 되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금액 되는데 더 낫나? 아무튼 400만 원이라는 돈은 여자들한테 400만 원이라는 돈은 좀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제품을 알리면서 4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20만 포인트의 레버리지 파워.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한 명이 썼을 때는 1,200원이라는 돈이 되었다면 내가 6명한테 알렸을 때는 이 금액이 10,000원이라는 돈이 15배가 되어서 15만 원. 그리고 내가 24명한테 알리니까 100배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78명한테 알리니까 약 400배가 되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79명한테 알렸을 때 400만 원이라는 이러한 인세 소득을 만들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가 굉장히 그래도 좀 연금만 바라지 않고 이러한 인세 소득을 만든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고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딱 3글자 단어가 보여지면 아니 본인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다들 꿈을 함께하는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다들 열심히 찾고 계시는군요. 다 제일 좋은 거 보는 거 있다. 누가 뭐 보셨어요? 성공. 저는 신뢰. 입금. 행복 뭐 이런 것들 보이네요. 그래서 저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다 같이 꿈을 나누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다른 꿈을 갖고 있고 정말 소소하고 크거나 모두 다 다른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꿈들 꼭 이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